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부를 잃으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연말 보면 우리 막 덤핑 세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버는 돈보다는 사업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제도들, 네. 법들을 활용해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듣다 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여러분, 나 사업하는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하실 게 아닙니다. 주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근로소득자에서는 소득의 한계를 느껴서 사업을 선택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들어봤어요. 네네. 이번에는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부를 잃으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냐면 돈을 만드는 판을 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공하시는 분들은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십니다. 네. 우리 보통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그렇죠. 줄이고 요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 얘기인 걸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경쟁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 네. 또 후한기였던 시절.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도 원장님들이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대출 빌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한때 대한민국에 정말 잘 나갔던 직업 중에 하나가 치과 기공사예요. 네. 네, 그 자격증을 따서 뭐 이민 가시는 분도 있고 정말 옛날엔 돈 잘 벌었어 이랬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공급이 치열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나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네. 내 잘못이 아닌데 돈을 못 벌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최근 1, 20년 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외 변수들은 바뀔 테니까. 그렇죠. 나는 그대로 있고 내 기술력도 네. 그대로 있는데 네. 대외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1, 20년의 경험들을 가지고 현명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은 뭐냐면 내 탤런트도 중요한데 네. 내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 네. 그 무언가는 결국은 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돈을 내가 벌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벌어서 만들려고 하고요. 네. 내가 나를 잘 알아.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 손발로 뛰어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할 수 있지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장사라는 판을 통해서 네. 일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0평짜리 파주에 땅을 사려고 했더니 10억이래요. 네. 이 땅을 사면 돈이 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근로자들이 이 땅을 사러 가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을 받고 산다 한들 네. 이 땅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서 그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쵸. 동안 이자만 계속 나갈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각종 페널티를 생각하면 메리트가 없는. 네. 그렇죠.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땅을 사서 내가 사업장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돈도 싸게 많이 빌려주고 네. 관련된 세금도 깎아주고 돈이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라고 해서 개발을 유예시켜주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내가 1년에 일해서 매출 10억 해서 마진 10% 남기니까 1억 버는데 네. 이 땅 사서 3년 들고 있었더니 이자는 5% 나갔는데 땅값은 2배 됐네. 이걸 경험하신 거죠. 흔히 이런 거네요.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도 어떤 신입사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도덕책대로 네. 근검절약해서 돈을 열심히 모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흥청망청 썼어요. 네, 근데 대출 받아서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둘이 10년 후에 누가 더 경제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 것이냐를 보면 다 땅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근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한기에 경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내가 잘하면 돈 벌 수 있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많으시고요. 네. 그 이후 세대들은 나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판이 바뀌어서 흐름이 맞아요. 바뀌어서 네. 변수가 많아져서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분도 많아졌지만 현명한 분들은 거기서 대안을 찾아서 근로자가 갇혀있는 시간, 갇혀있는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뭔가 운신의 묘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돼 있다 보니 네. 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버는 돈보다는 사업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제도들, 네. 법들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데 대부분의 우리 최근에 성공했던 분들은 이런 네. 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업자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제도와 대출 제도에 맞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 스펙들을 갖추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펙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그쵸. 취준생들이 입사하려고 네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걸 보통 스펙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업하시는 분의 스펙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진 않는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니까 스펙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긴 한데요. 네. 그냥 통상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하면 꽈락이 나면 안 된다. 그쵸. 네.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꽈락은 면해야 되는데 네. 기업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꽈락처럼 생각하는 게 매출과 순이익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매출의 네. 추세 관리라는 걸 합니다. 이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매출의 추세 관리라는 건데 네. 이 관리라는 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을 알고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상장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분기 반기별 리포트를 내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 뭐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자기만의 회계 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하는데요. 네. 대부분 이 회계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법인은 3월, 개인은 5월이나 6월 신고하니까 자꾸 3월이 기준일인가 5월이 기준일인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업기간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해진 영업활동과 매출활동, 경제활동들을 장부에 기록해서 그 기록된 내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물건을 못 팔고 재고로 들고 있으면 평가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재고를 떨쳐내야겠죠. 그렇죠. 네, 저가에라도 네. 시장에 물건을 팔아 제끼는. 그래서 연말 보면 우리 막 덤핑 세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판다고 아까워서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없애서 당장은 마진이 적겠지만 그렇죠. 기업의 장부에 이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스펙을 맞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떠리를 치는 것도 방법이고 맞습니다. 관리다라는 그럼요. 거죠. 네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마진율을 일정 이상 가져가야 되는 기업들, 네. 이익을 일정 이상 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왔는데요. 이거를 지금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윤이 1,000원 줄 거잖아요. 네. 그러니 돈은 줬지만 세무 처리는 내년 초에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아무것도 별다른 비용의 로스가 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윤이 1,000원 더 생기는. 네. 이런 걸 할 때도 상대방 거래 측과 충분히 소통이 잘 돼야 그럼요. 되겠네요. 네네. 이래 사람이 원래 잘 지내고 있었어야 돼. 그럼요, 맞아요. 맨날 싸우고 지냈으면 그런 거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네. 이런 몇 가지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네. 기업들의 스펙을 네. 이전보다 좋은 방향으로 끌고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것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뭔가 다양한 지원들을 누리고 네. 융자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네요. 12월 달쯤 되면 이제 사장님들 책상에 앉아도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요. 우리 직원이 볼 때는 저 사장은 맨날 책상에 앉아서 그냥 펜만 까짝까짝거리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그럼요.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네. 업체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130억짜리 자기 사업장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 110억이 대출이세요. 어이구 대출 아주 그냥. 이분들은 매출 30억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110억이나 대출이 나와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금융이라는 제도, 대출이 시설자금이라는 제도를 잘 네. 활용하신 케이스였고요. 근데 30억에서 우리가 마진율 5% 높이는 것보다 100억 대출이자 1%를 올라가지 않게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회사는 그렇죠. 효과적인 관리를 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버는 돈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나가는 비용, 그게 원가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될 수도 있고 각종 금융 비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연말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기업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시고 그 기준과 목표에 맞게 스펙들을 관리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